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고 해방 안 하고 또 문제 풀어봐야겠지, 그지? 자, 일단 우리 앞에 19번부터 질문 나온 거부터 한번 쭉 보면서요.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들은 내가 지나가면서 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서 어색하네. 19번. 부디 많이 안 까먹었길. 자, 19번 갑시다. 자, 그러면 행성이 주계열성인 중심별로부터, 얘들아, 중요한 거 여기 주계열성인 중심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인 중심별로부터 복사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중심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낸 거고, 행성 A, B, C 중에서 B하고 C만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A하고 B는 또 반지름이 같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또 중요한 단서가 또 있어요. 행성은 흑체이고 그 다음 행성 대기의 효과는 무시한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져 있거든. 근데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단서를 어디다 써야 되나를 보면은요. 기억 보기를 봤을 때 행성이 복사 평형을 이룰 때의 표면 온도가 A하고 B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지? 지금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은 S라고 하는 X축의 값이 뭘로 나와져 있냐면 중심별로부터의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라고 한다면 보통 빨리 E 생각해내야 돼. 그지? 단위 면적당이 나왔으니까. 됐니? 그러면서 요게 T의 4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 식은 어디서 나왔던 식이냐면은 중심별 얘기할 때 나왔었어. 그 중심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그 중심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이었어. 됐지?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기억에서는 중심별의 온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행성의 온도를 물어보고 있어. 근데 상관이 없는 게 단서가 행성이 흑체다라고 줬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흑체라는 애들의 특징은 주어지는 에너지를 갖다가 100% 다 흡수하는 애들이야. 반사가 0%인 물체를 갖다가 흑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단서 자체가 중심별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100이다? 그럼 행성이 모조리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는다. 즉 중심별이 방출한 에너지와 행성이 받는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E는 T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를 행성의 표면 온도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이런 단서를 좀 줬기 때문에. 자, 그럼 기억에 보면요. 복사 평형을 이룰 때 표면 온도 값이 A하고 B가 루트 2배, A가 B의 루트 2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값을 비교해 보면 돼. 지금 A하고 B에서의 S값이 4대 1이야. 됐지? A와 B의 S값이 즉 에너지의 값이 4대 1이래.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 T의 4승에 비례한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표면 온도 그럼 얼마냐 이 말이지. 되니? 몇 대 몇이야? T의 제곱이 2대 1이고 루트 2대 1 되겠지. 그래서 A가 B의 루트 2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이런 단서들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 식을 생각해내서 기억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공전궤도 반지름은 B가 C보다 더 작다라고 되어져 있어. 자, B하고 C하고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B는 중심별의 온도가 6000켈빈이 조금 안 되는 별에 속해 있는 행성이 될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4000켈빈이 조금 넘는 중심별에 속해 있는 행성이 될 거야. 됐지? 자, 근데 얘네들이 같은 에너지를 받고 있대. 동일한 만큼의 에너지를 받고 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를 그냥 6000켈빈이라고 나는 그냥 볼게. 알겠지? 자, 6000켈빈의 중심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 B하고 C가 만약에 동일한 거리에 있다면 당연히 B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을 거야. 왜냐면 주계열성에서 표면 온도가 높다는 거는 광도가 높다는 얘기일 거고 광도가 높으면 그만큼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BC가 동일한 거리라면 B가 더 에너지가 많을 텐데 근데 같은 에너지를 갖다가 받는다라는 거는 이 B하고 C가 동일한 거리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됐지? 그럼 B를 특정 거리에 있다라고 친다면 C를 비교해 보는 거지. C는 그만큼 더 적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중심별한테서 B와 동일한 만큼의 에너지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나요? 따라서 공전궤도 반지름은 B가 C보다 작은 게 아니라 누가 더 작아야 돼? C가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볼까요? A의 중심별이 적색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 A는 생명가능 시대에 속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져 있어. 자, 일단 우리가 지금 A가 속해 있는 중심별 요게 여기서의 생명가능 시대는 B만 가능해. B하고 C만 생명가능 시대에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A는 생명가능 지대보다는 조금 더 안쪽 경계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 얘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적색거성으로 만약에 진화를 한다면 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주계열성과 적색거성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적색거성으로 갈 때 광도가 더 어떻게 돼? 커집니다. 됐나요?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야. 태양도 지금 이게 보니까 A하고 B를 갖다 나타내는 이게 아마 태양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 5800을 의미하는 것 같아. 태양 같은 경우도 거성으로 진화하는 경우 광도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일 거고, 그럼 생명가능 지대가 지금은 B 근처에 형성이 되었다면 적색거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더 먼 곳에 형성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거리로 따지게 된다면. 그럼 A는 이도 저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되나요? 네, 주계열성일 때도 생명가능 안쪽 지대에 있는 거고, 거성이 됐을 때도 생명가능 지대 안쪽에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이 될 거다. 되나요? 얘들아, 그러면 중심별이 있고 생명가능 시대에 행성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는 생명가능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얘는 액체 상태에 물을 나타낸다. 네, 액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얘들아, 그 앞쪽에 여기 지금 B급치들 이 부분이 이제 에너지를 그러면 좀 많이 받는 구간이 될 거야, 그지? 여기에 만약에 H2O가 존재한다면 얘는 무슨 형태로 존재하겠니? 기체, 그렇지. 이 뒤쪽은 뭐가 되겠어? 고체, 얼음 상태가 되겠네,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A는 원래 생명 가능 시대가 아니었잖아. 안쪽이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었다니까. 근데 얘의 광도가 더 커지면 얘는 받던 4보다도 더 많이 받을 거란 말이야. 더 적어져야 가능한 얘긴데. 네? 그럼 이제 이럴 수는 있지, 얘들아. 만약에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이 한참 뒤쪽에 D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 됐지? 그럼 A하고 D 중에서는 거성이 됐을 때 누가 더 그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냐를 물어본다면 A야 D야? T지. D는 지금은 얘가 훨씬 더 뒤에 있어가지고 받는 에너지가 굉장히 작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 가능 시대가 아닐 수 있지. 근데 거성이 되면은 얘가 광도가 훨씬 더 커지고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니까 뒤쪽에 있는 애로 생명 가능 시대가 밀릴 수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이 질문인데, 네, 24번. 근데 20번 문제 잠깐만 봅시다. 20번. 네. 학년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였고, 네, 요거를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얘들아, 요런 문제 스타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스타일 얘기하는 거냐면은 별을 주고선요, 네, 2개는 주계열성이고 1개는 초거성이다, 뭐 이런 거. 뭐 하나는 백색개성이고 하나는 거성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때 판단할 때 좀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기준을 좀 태양으로 잡으면 좀 편해. 알겠지? 그러면 가만히 나왔으니 얘들아, 태양은 분광형이 G2인 형태였었고, 그지? 표면 온도가 얼마? 표면 온도는 5800켈빈에 해당하는 형태였었고. 됐나요? 네. 절대 등급 얼마였니? 4.8등급 플러스 4.8등급, 그래서 약 5등급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지. 근데 이런 형태를 갖다가 기억을 좀 하고 나면 태양이 주계열성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지? 요 언저리에 비슷한 애들은 주계열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만약에 태양보다 분광형이 더 높은 온도의 분광형이 나왔어. 그럼 걔들은 절대 등급이 숫자가 더 작아져야 주계열성이겠구나. 이런 식의 기준이 이제 세워진다는 얘기야. 그런 걸 따라가 보면은 사실 다 같은 경우가 딱 태양이죠. 근데 이게 이제 주계열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양과 비교할 수 있는 게 같은 분광형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와, 등급차 몇 등급차? 10등급 차. 밝기, 광도비로 따지면 몇 배 차야? 10등급 차면 광도비 2.5에 10승이니까 10,000배 차입니다. 10,000배.
얘가 가가 다보다 10,000배 더 밝은 인 거야. 되니? 근데 같은 표면 온도를 가졌는데 G인데 그럴 수 있냐? 같은 주계열성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가가 뭐가 되는 거야? 초고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나가 주계열성이 되겠구나. 그지? 그걸 봤더니 이제 A가 OBA 좀 고온에 속하는 분광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절대 등급도 태양에 비해서 좀 높구나. 되니? 강도가 좀 크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네. 돼? 얘들아 보통 우리가 백색해성이다라고 불리우는 것들은요. 분광력 A로 나온 상태에서 절대 등급이 뭐 한 플러스 10, 11 막 이렇게 나옵니다. 되나요? 네, 광도가 굉장히 작은 거야. 네, 그런 기준을 조금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서 요거 고르는 거는 이제 쉽게 아마 넘어갈 겁니다. 됐나요? 네, 이건 넘어갑시다. 그냥. 다음 22번. 네, 22번도 한번 가볼까요? 자, 표는 주계열성 A, B, C. 얘들아 이 문제에서 주계열성 이렇게 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단서입니다. 되나요? 우리가 주계열성이 HR도에서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영년 주계열이라고 한다면 주계열 중에서 이렇게 그룹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지, 그지?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단서 하나만 준다면 돼? 쭉 나오는 거 있지, 그지? 뭐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고 절대 등급은 뭐 광도 크니까 작을 수 있고, 그지? 또 진화 속도도 빠르고 진화 속도가 빠르면 수명은 대신 짧고. 되나요? 네, 엄청난 단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계열성이라는 단서 하나로. 되지? 요 밑에는 이제 반대가 될 거고. 자, 그럼 주계열성 A, B, C가 있는데 질량과 생명 가능 기대,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다 나와져 있는 상태야. 자, 봤더니 지금 A 같은 경우엔 질량이 태양의 2배야. 태양의 2배. 자, 그 다음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이제 4AU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 그래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1AU라고 하는 단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1AU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거야?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그걸 우리가 1AU라고 거리를 갖다가 새롭게 설정을 해놓은 거야. 됐지? 그러면 이 주계열성 A하고 이 행성 사이의 거리는 네, 요거 태양과 지구 사이보다는 훨씬 더 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또 B를 봤더니 B는 질량이 나오진 않았지만 생명 가능 시대가 굉장히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보다는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 그지? 그 얘기는 이 주계열성의 광도가 작기 때문에 생명 가능 시대가 가까이에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주계열성의 질량은 태양의 질량인 1보다는 무조건 작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를 봤더니 태양하고 좀 비스무리한데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생명 가능 시대도 조금 더 멀어야 됩니다. 됐죠? 우리 이런 얘기를 했었어. 광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명 가능 지대가 더 멀리 형성이 되고 폭도 넓다. 자, 폭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왔거든? 폭이 얼마 정도 돼? 0.8 정도의 폭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사실 1.2의 질량을 가질 때가 0.8의 폭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질량이 지금 2 정도 가지고 있다면 얘는 폭이 0.8보다는 어떻겠어? 더 넓겠네. 이것도 이제 기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기억 봅시다. 별의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얘들아, 광도 어떻게 비교해? 주계열성이라고 했으니까 질량 비교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네가 이 광도라는 말을 보고서는 떠올려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이전의 내용이었다면 별의 물리량에 대한 얘기였다면은 광도를 물어봤어? 그럼 빨리 반지름 찾고 그지? 표면 온도 찾고 그래서 광도씩 가지고 비교할 수 있고 아니면 빨리 절대 등급을 찾거나 되니?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비교를 해줘야 되냐? 생명 가능 시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주계열성이라는 단서를 가지고서는 질량 가지고 생명 가능 시대의 거리 같은 걸 판단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죠? 네, 여기 질량 바로 비교하면 되겠죠? 자, A가 질량이 2고 B의 질량이 아까 1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광도가 질량이 큰 애가 커야 되겠네. 맞지? 자, DNA A에서 생명 가능 시대의 폭은 0.8보다도 더 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질량이 작았던 C가 이미 0.8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 디귿에 생명 가능 시대에 머무르는 기간. 얘들아, 이거 밑줄 쳐놓을까? 생명 가능 시대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
얘들아 사실 이게 출제자가 뭘 의도해서 항상 내는 문장이냐면 수명 비교해라 하고선 내는 문제야. 되겠지? 수명 비교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주계열성으로 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누가 더 기냐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 그러니까 주계열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도 결국 수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별의 수명의 거의 90%가 주계열성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지금 B하고 C를 갖다가 봤더니 B는 질량이 좀 작은 형태야. 뭐 요쯤에 있는 상태겠죠. 여기가 B. 근데 C는 질량이 그거보다는 또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C가 B보다는 더 수명이 짧은 상태일 거야. B가 더 길 거야. 맞지? 자, 따라서 B의 행성이 C의 행성보다 길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이 기니 D가 될 겁니다. 되나요? 네. 24번 갑시다. 24번. 자, 그림은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외계 행성 A, B, C가 주계열인 중심별로부터 자, 여기도 뭐를 줬냐면 주계열성이다. 이제 이렇게 줬어. 그지? 자, 그런 상태에서 중심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여기도 지금 S값이 나오거든. 중심별로부터의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걸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눈금을 좀 잘 읽어보면 얘들아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값이 작아지고 있다. 알겠지? 더 값이 작아지고 있어. 이건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중심별을 갖다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냐면 이쪽에 이제 중심별 놔뒀다. 라는 거야. 그러면 중심별하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더 에너지를 많이 중심별 가까이 있는데. 그치? 중심별 가까이 있는 애들은 더 에너지를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1.5 정도 에너지를 받겠네. 더 멀리 있는 애들은 더 적게 받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리를 살짝 모식화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B하고 C는 같은 거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왜냐면 중심별이 지금 표면도가 다르기 때문에 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X축을 표현한 의도는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같은 A, B 상에서는 같은 별에서는 A가 B보다는 더 가깝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다른 별일 때는 이거를 거리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그래프 자체 모양을 갖다가 그걸 좀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S는 A가 B보다 더 크냐? A가 B보다 더 크냐? 아니야? A가 크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너네가 B 쪽으로 갈수록 큰데 이렇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미 선입견으로 박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성격 급한 애들은 기억을 했다가 A가 작다 막 이러면서 틀렸다 막 이랬을 거야. 주의해야 돼. 이겠지? 네, A가 더 큽니다. B보다. 네, X축의 값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A가 크다.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 니은에 중심별이 같을 때 행성이 받는 S가 크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더 크냐라고 되어 있거든. 중심별이 같은 A하고 B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행성이 받는 S, 즉 행성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가깝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같은 별에 대해서. 맞지? 그러면 공전 궤도 반지름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죠. 더 가까이에서 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더 작다가 돼야 됩니다. 다음 디귿에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C하고 B하고 자 C하고 B를 비교해보면 자, 얘네들이 지금 받는 에너지가 동일한 상태야. 됐지? 자, 근데 B는 지금 거의 6,000에 가까운 별에서 받는 에너지고 C는 4,000 조금 넘는 별에서 받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지금 같은 양이 되기 위해서는 C가 더 별 쪽에 가까이 있어야 그치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네. 따라서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C가 더 어때야 돼? 작아야 합니다. 정답이 1번 기억이 되겠네. 자 넘어갑시다. 25번 생명가능지대 문제는요. 대체적으로 좀 쉬운 편입니다. 이렇게 막 뭐보다 크다 뭐 이런 거 헷갈려 하지 말고 주어진 거 좀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하면은 요거는 사실 생명가능지대는 좀 쉽게 나오는 편이고 이제 요 뒤에 이제 외계 행성계가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외계 행성계가 먼저 나왔었으면 그거 하다가 이 생명가능지대를 보면 와 진짜 쉽다 꿀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이 문제가 이제 생명가능 시대가 조금 쉬운 것부터 먼저 나오고 네, 뒤에 네, 외계행성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긴 해. 그치? 너무 어려운 거 나오면 애들이 생명가능 시대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미 외계행성계에서 막 이렇게 손을 놓는 애들이 이쪽 있더라고. 자, 괜찮습니다. 생명가능 시대는 괜찮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림은 주계열성 S, 주계열성 S의 생명가능 시대를 표현한 거고, 표는 S를 원궤도로 공전하는 행성 A, B,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동그라미 기역은요, 생명가능 지대의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면이래. 그러니까 생명가능 지대가 어떠한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는 게 지금 기역에 대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행성 A를 보니까, 자, 행성 A는 표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기역으로부터 행성의 공전 궤도까지의 최단 거리가 0.02 정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네, 복사 에너지가 1이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됐지? 자, 근데 보면은 지금 이 기역으로부터의 행성 공전 궤도까지의 최단 거리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이 기역에서부터 요게 0.02가 앞으로 0.02일 수도 있고 뒤로 0.02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네. 그러면 앞으로 0.02가 되면은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지금 0.06이니까, 네, 빨간색 정도 되는, 네, 요 정도, 앞으로 오면 요 정도, 뒤로 오면 요 정도. 되나요? 네, 0.02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제 폭으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어. 됐지? 자, 그런 상태고, 단위 시간당 받는 복사 에너지가, 네,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 B를 봤더니, B는 0.1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얘들아, 이때 받는 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맞죠? 얘들아, 0.1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요게 0.06이니까, 요쯤 돼야 되겠네. 맞니? 더 넘어가야 되나? 여기서 0.06에서 0.18이니까, 그지? 요 가운데 지점이 얼마가 돼야 돼? 1, 2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러니까 요 하나 앞일 거 아니야. 맞지? 네, 파란색. 네, 여기가 이제 0.1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도 요 바깥에가 될 거란 말이야. 됐지? 자, 근데 에너지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얘는 더 별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더 뒤쪽으로 가야 돼. 그럼 실제 네, 행성 B는요, 이 바깥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가 이제 괜찮지 않아? C 할 수 있지 않겠어? C가 0.13이 떨어져 있는데 기역으로부터. 근데 에너지 겁나 크네. 자, C 어느 쪽이니 그러면? C는 훨씬 더 앞쪽이네. 여기에 지금 C 있다. 되나요? 네. 따라서 A는 어디 있는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요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고 C가 가장 가까이 있고 A, B 순서로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광도는 태양보다 S가 더 작냐라고 되어 있어. 자, 이 별에 지금 이 별 S의 생명 가능 지대를 보면은요. 어디냐면은 얘들아 별로 다 단위가 어때? 단위가 0. 얼마? 0. 얼마. 맞지 그지? 네. 그래서 얘는 만약에 여기 태양 있다면 네, 지구는요. 한참 뒤에 1AU 떨어져 있는 곳에 지구 있을 테니 네, 광도는 태양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도는 S가 작다. 맞는 얘기지 그지? S가 작아. 기억 맞고 니은에 A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 A는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디귿에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B보다 C가 더 높은가? 그러니까 평균 표면 온도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온도가 높겠지, 그지? 되죠? 네, C가 훨씬 더 큽니다. C가 높다. 맞는 얘기네. 그래서 정답이 기니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에도요. 아까 그 얘기한 기억 보기가 네, X축 값 읽는 겁니다. 네, 주의해야 되는 게 네, A하고 B하고 읽어보면 A가 B보다 더 큽니다. 네, 문제에서 B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말이야, 그지? 네, 그거 주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계속 했던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27번. 자, 27번. 그림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 자, 태양보다 일단 질량 작대.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 중심별인 어느 외계 행성계를 나타낸 거고 각 행성의 위치는
중심별로부터의 행성까지의 거리에 해당을 할 거고, 그 다음 S값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문제에서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하는 행성은 A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그림이 딱 나와져 있으면 얘들아 너네가 이렇게 뭐를 갖다 유추하기가 좀 힘들거든. 뭘 먼저 생각해주면 좀 좋을 것 같냐면 우리가 지금 중심별 어느 쪽에 있나 그 위치를 먼저 결정해주면 좀 쉬울 것 같아. 중심별은 결국 중심별 여기 있으면 행성이 이렇게 쭉 가서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아니면 여기에 중심별이 있으면 이쪽으로 행성이 쫙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쪽에 이쪽에 별이 있던지 아니면 반대쪽에 별이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의 경우일 거야. 되지? 자,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왼쪽이겠어? 오른쪽이겠어? 왼쪽이죠. 뭐 보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가 겁나 커. 왜? 별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심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갖다 풀어주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자, 문제에서는 일단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이 행성계가 태양계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거. 이 행성계랑 태양계랑 비교할 건데 이 행성계가 더 큰 값을 가지는 물리량을 골라라 라고 되어져 있네. 자, 일단 기억해 보니까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 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행성수라고 되어 있거든. 생명 가능 지대는 아까 A가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A의 그냥 생명 가능 지대를 내가 임의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럼 안쪽 경계라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 안쪽 경계까지의 행성수라고 하는 건 이 행성계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네. 그지? 자, 근데 태양은 어떻게 돼? 수금지화잖아. 지구까지가 생명 가능 지대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수금 두 개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수금 두 개고 여긴 네 개이기 때문에 이 행성계가 더 큰 값을 가지는 기억은 맞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 니은에 S가 1인 위치에서 중심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여기 S가 1인 위치에서 라고 되어져 있어요. S가 1인 위치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구가 S가 1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S가 1인 위치에서 중심별까지의 거리인 거를 태양계에서 표현을 한다면 1AU야. 맞지? 1AU. 태양. 자, 근데 이 별은 지금 어떤 별이냐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작은 별이야. 근데 자, 에너지가 1인 게 생명 가능 지대보다 더 안쪽에 있는 형태거든. 심지어 이 생명 가능 지대는 지구보다는 더 이 전체 거리값이 어떻게 했어? 훨씬 더 가까울 거란 말이야. 왜냐면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이라고 했으니까. 돼? 생명 가능 지대도 지구보다 가까운데 심지어 에너지가 1인 곳은 더 가까워. 됐지? 그럼 거리가 작겠죠. 그래서 이 행성계보다는요, 태양 쪽이 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더 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 이 행성계가 더 작네. 그 다음 디귿에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하는 행성의 S값이라고 되어져 있지, 그치? 네.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하는 행성은 지구고요.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S값은 1입니다. 1. 근데 이 행성계는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하는 행성이 A인데 A의 S값을 읽어주면은 뭐 한 0.3, 5쯤 되나? 네, 한 0.3쯤 됐다고 해볼까요? 네, 한 0.3쯤 되네요. 3.5 뭐 이 정도 됩니다. 작죠? 작죠? 네. 따라서 얘도 틀렸습니다. 네, 정답이 기억이에요. 알겠지?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너네가 굉장히 이렇게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거리 개념을 잘 못 잡는 거. 근데 여기는 이제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요거는 또 그나마 중심별의 위치를 딱 처음에만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그래프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노종이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A, B, C 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 그지? 그거는 이게 거리의 값을 나타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별이 달랐다면 그거를 좀 조심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29번이요. 네, 29번. 자, 29번 볼까요? 자, 문제에서 그림별 ABC를 H활도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그치? A하고 C는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거고 B는 이제 뭐 거성이 될 수도 있고 초거성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좀 그런 상태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기억에
네, 별의 중심으로부터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A하고 B가 지금 같은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A하고 B는요. 어떤 상태냐면은 같은 광도를 가지는 애들한테서 지금 같은 광도를 가지는 별 A하고 B야. 광도가 똑같아, 광도가. 그러니까 광도가 똑같으면 어떻겠어?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같겠죠. 네. 맞는 얘기고요. 별이 꼭 주계열성이 아니더라도 네,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은 광도가 같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의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B하고 C하고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마찬가지로 또 광도가 결정을 할 겁니다. 네, B하고 C하고 비교하면 B가 더 광도가 커. 그러면 B가 생명 가능 지대의 폭도 넓고 거리도 멀겠지, 그치? B가 넓다. 맞는 얘기네. 자, 그 다음 디귿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는 행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이거 뭐라 그랬어? 액체 상태, 그렇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수명 얘기하는 겁니다. 수명. 그러니까 수명은 C가 A보다 더 기냐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C가 지금 더 광도가 작은 상태의 별입니다. 그럼 수명이 더 길겠지, 그치? 네, 따라서 C가 더 길다. 맞는 얘기네요. 정답이 기니디 되겠네. 됐지? 이게 11번 문제라고? 풀만하지 않니? 풀만하네. 11번에 뭐 이런 걸 내지? 뭐 한 4번 막 이런 데 내야 되는 거 아닌가? 3번, 4번 막 이런 문제 아니야? 괜히 11번에 내서 함정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 그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네요. 자, 넘어갑시다. 네, 33번. 네, 33번. 아, 그리고 얘들아, 그 뒤에 나오는 뭐 30번이라든지 32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거 나온 경우에는요, 식현상 뭐 막 비교하라 하고도 어디서 뭐가 더 크다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디귿 같은 경우에는 행성이 공전 궤도의 반지름의 평균값 이런 거 구할 때 식현상이랑 시선 속도랑 어디가 더 크냐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식현상 동그라미 치면 돼. 식현상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균값 내려주면 됩니다. 됐죠? 네, 또 누구라 해서 시선 속도. 시선 속도는 저 이렇게 약간 회색깔인데, 그치? 여기에 좀 올려 있지, 그치? 되니? 네, 이런 식으로 평균값으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33번 문제 볼까요? 33번 문제. 자, 33번. 그림가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 A, B, C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거고, 나에서 A, B, C 중 두 행성에 대해서 겉보기 밝기 변화를 크게 지금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 새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지금 현재 나란한 상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얘들아, 저 그래프가 지금 가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우리가 식현상 하면 나타나는 그래프가 이제 이런 그래프였어. 보통 여기 가다가 뭐 이렇게 내다가 또 가다가 쭉 가다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그지? 이런 그래프인데, 얘들아 이거를 갖다가 시간을 이게 뭐 이렇게 막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 시간을 확 줄여가지고 요 부분을 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한 몇 시간의 단위였는데, 그걸 몇 일의 단위로 이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확 줄어들겠지, 그치? 지금 그렇게 해서 피크로 나타낸 겁니다. 가의 그래프의 자체가. 알겠지? 똑같은 그래프라는 얘기야. 지금 보니까 A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려지는 공전 주기가 이 정도 되고요. 식현상의 주기가 공전 주기가 될 테니까 이 정도 되고, 그 다음 B에 의해서 가려지는 건 같은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피크를 찾아보니 이 정도가 되네요. 그 다음 C에 의해서 가려지는 걸 찾아보니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에 의해서 가려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전 주기를 갖다 바로 비교를 할 수 있겠지, 그치? 공전 주기는 A가 가장 짧고 C가 가장 긴 형태가 될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줘야 될 거. 자, 두 번째는 이 Y축에 대한 값이야. 이 밝기에 대한 거. 자, 이 밝기가 원래의 밝기를 우리가 중심별의 밝기 상대값으로 1을 보통 둡니다. 그리고 몇 % 감소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뭐 0.9구니 0.99구니 뭐 이런 거 했었지, 그지? 네. 그러니까 요 감소하는 정도가 이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게 뭐에 비례한다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좀 했었었냐면 행성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행성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행성의 단면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행성의 단면적이라는 게 결국 행성은 구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선 방향에서 보기에는 결국 원이거든. 맞지? 원의 단면적으로 해서 파이 R제곱과 밝기 감소율이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 됐지? 자, 근데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과 같이 어떤 별에 대해서 같은 별에 대해서 행성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별의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성의 단면적만 생각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어떤 형태들이 나오냐. 다른 별 사이에서 다른 행성들이 각각 가릴 때. 되니? 이런 식의 별의 크기가 또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이제 같이 넣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좀 좋냐면 이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거는 별의 단면적에 대해서 행성의 단면적이 얼마나 큰지가 밝기 감소율을 결정한다라는 거야. 돼? 그래서 내가 별의 단면적은 파이 라지 R제곱이라고 한번 해볼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별의 단면적이 작은데 행성의 단면적이 커? 그럼 밝기 무진적 많이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왔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 밝기의 감소율이라고 하는 거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에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요거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외우고 있다가 문제에서 별이 막 바뀌는 거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 그럼 별을요 그냥 1 처리해주면 됩니다. 1. 신경 안 쓰면 됩니다. 1. 됐지? 대신 요 R제곱에 의해서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얘가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지금 A가 감소하는 밝기 감소율을 좀 보니까 그냥 칸수로 따지겠습니다. 얘는 한 칸 정도의 밝기 감소율을 나타내. 그다음 B를 봤더니 B는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이 떨어지고 있고요. C는 한 칸, 두 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밝기 감소율이 1대 너무 밝지? 자, 1대 3대 2의 밝기 감소율을 나타냅니다. 되나요? 네. 얘들아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낼 수 있는 보기가 이제 어떤 보기들이 있냐면요. 거기 기억 보기 같은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기억 보기를 보니까 행성의 반지름이 B하고 A하고 몇 배 차이냐라고 되어져 있거든. 근데 요 1대 3대 2는 반지름의 비가 아니야. 그지? 반지름의 제곱의 비입니다. 왜냐면 요 행성의 크기에 스몰 R제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반지름이 몇 배냐라고 한다면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얼마야? 1대 루트 3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돼? 기억에 행성의 반지름은 B가 A의 몇 배야?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B가 A의 루트 3배. 얘들아 이 반지름을 가지고서는 몇 배냐 밝기 감소율을 가지고 반지름을 또 구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요. 한 대여섯 문제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계속 나오고 요거는 좀 이제 쉽게 좀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옆에 이제 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나 그래프. 나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나가 저 A, B, C 중에서 두 개를 갖고 온 거라 했거든. 네,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밝기 감소율을 비교해주면 됩니다. 얘는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이기 때문에 세 칸 떨어졌었던 B에 해당하는 그래프구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칸 떨어지는 요거는 C에 대한 그림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되나요?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됐고 니은에 행성의 공전중이요. 공전중이 제일 처음에 했었지, 그지? 네, C가 가장 긴 거 알고 있었으니까 니은 맞고. 디귿에 행성이 중심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나요? 네, 문제에서 C하고 B를 갖다 비교했는데 C가 길다라고 되어져 있어. C가 B보다 더 기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돼. 풀 수 있겠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이요. 네, 36번. 네. 36번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36번. 이런 36번의 문제는요. 네, 쭉 읽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실험 문제는 찬찬히 읽어보면 된다고 했었지. 자, 여기선 지금 뭐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가설이 뭔지를 갖다가 구해라 라는 얘기야. 그럼 실험 과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뭘 알고 싶어서 이런 실험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일단 가를 보니까 그림과 같이 크기가 서로 다른 스타이로폼 공 A하고 B를 갖다가 고정을 시켜 놓을 거고, 그 다음 회전대를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시킬 건데, 얘들아 전구 주변을 이 A하고 B가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끔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쪽에서 누구의 밝기를 측정하는가? 이 전구의 밝기를 측정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근데 A하고 B가 어떠냐면은 크기가 다릅니다. 됐나요? 네, 크기가 다른 A가 크고 B가 지금 작은 게 눈으로 보이지 확인이 되지. 그럼 A가 가릴 때랑 B가 가릴 때랑 밝기를 측정해 봤을 때 밝기의 감소율이 다르겠지, 그지? 네,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 뭐 거리를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지? 단순히 외계 행성의 크기에 따라서 밝기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웠다면 이 실험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1번에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이러면 이제 전구를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근데 전구 안 건드렸잖아, 그지? 그래서 1번, 3번 이런 중심별 얘기 나오는 것들은 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네, 우리 5분 쉬었다가 뒤에 내용 합시다. 자, 해봅시다. 37번부터는 좀 질문이 없긴 하네요. 네, 몇 번? 37번의 니은. 네, 37번의 니은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 P하고 중심별 S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고 있어. 얘들아 이거 잘 봐. 이게 지금 화살표를 이미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고민할 게 없기는 한데, 만약에 이 화살표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중심별의 위치만 표시를 했다. 중심별만 이렇게 나타내고 행성을 갖다가 그려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너네들이 행성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거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냐면요. 항상 공통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그 반대편에 그려주면 됩니다. 이쪽에 그리면 이제 절단 나는 거야. 알겠지? 안 돼. 안 돼.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에.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막대처럼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별이 이렇게 지금 접선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면 막대 모양이니까 P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항상 이렇게 공통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건너편에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질문이 니은에 대한 질문이 좀 나왔는데, P의 질량이 작을수록 S의 스펙트럼의 편의량이 크냐라고 물어봤거든. 근데 여기 스펙트럼의 최대 편의량이 크냐라고 하는 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구가 이쪽에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시선 방향이 되겠지, 그지? 그 시선 방향에서 얘네들이 이 별들이 돌면서 우리한테 스펙트럼을 쏠 거란, 그러니까 빛을 쏠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분광기로 받아서 스펙트럼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 됐지? 자, 지금 S가 있는 현재의 위치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면서 우리한테 빛을 쏘고 있는 거야. 돼? 그럼 우리한테 멀어지면 청색편이야, 적색편이야? 적색편입니다.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는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쪽으로 치우쳐졌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S가 쏘는 빛이 우리한테 오는 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요 지점으로 갔다. 요 지점에서 우리한테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빛을 쏠 때는 원래 쐈었던 적색편이보다는 조금 더 짧아진 상태로 우리한테 이렇게 빛을 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그걸 분광기로 보는 거고, 보통 요때의 스펙트럼을 만약에 그림을 그렸을 때 뭐 요런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까 적색 편의가 나왔을 때의 스펙트럼은요. 이쪽을 파장이 짧은 쪽, 이쪽을 파장이 긴 쪽, 이쪽을 빨간색 쪽 이라고 한다면, 이 원래 나타나야 되는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진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지금 왔다는 얘기는, 중심별이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가까워지면서 빛을 쏘고 있기 때문에 청색 편의가 나타났고 파장이 짧은 형태로 우리한테 지금 빛을 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의미를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그때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원래 위치로부터 이제 더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졌구나. 왜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기서 갈 때는 누구랑 똑같겠어? 두 번째 거랑 똑같겠죠.
됐나요? 요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스펙트럼의 최대 편의량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원래 거에서 이 이동한 정도, 이게 편의량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원래 거에서 이동한 정도, 원래 거에서 이동한 정도, 원래 거에서 이동한 정도. 되나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적색 편의량 혹은 뭐 청색 편의량, 그래서 편의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이 편의량이라고 하는 걸, 자, 크게 한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훨씬 더 얘네들이 원래 거로부터 더 선이 더 뒤쪽으로 혹은 더 앞쪽으로 가서 눈에 확확 띈다는 얘기야. 관찰하기가 더 좋다는 얘기죠. 됐나요? 네. 그럼 이 편의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우리가 많이 소개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편의량이 커. 자,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 별과 행성 사이에 공통 질량 중심이 만들어질 때, 그때 보통 별이 행성보다 당연히 더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공통 질량 중심이 별 쪽에 좀 치우쳐져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행성의 질량이 조금 더 크다면 공통 질량 중심점이 어디로 가겠어? 좀 더 행성 쪽으로 가서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아까는 별이 이렇게 돌았다면 행성 그 공통 질량 중심이 조금 더 행성 쪽으로 치우쳐진 상태에서는 별이 도는 크기가 더 많이 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 반지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럼 얘가 더 많이 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이 알아채는 별의 이동이 커졌기 때문에 편의량이 커져서 우리가 알아채기가 쉽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바로 니은인 거죠. 그럼 P의 질량이 작을수록 편의량 큰 거야? 아니지. P는 지금 행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P의 질량이 클수록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그럼 얘들아,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바꿔서 중심별의 질량으로도 얘기할 수는 있어. 중심별의 질량이 어떨수록이야? 그렇지. 중심별의 질량이 이거는 작을수록입니다. 행성이 똑같은 상태에서 중심별의 질량이 작아져 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됐니? 자, 두 번째입니다. 요것도 같이 좀 알아두세요. 요거 동그라미 2번도. 이 동그라미 2번의 방법은 뭐냐면요. 행성과 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이야. 가까울수록. 행성과 별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얘기는, 자, 행성과 별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세다는 얘기고, 자, 인력이 세다는 얘기는 얘들이 회전하는 그 회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되니? 그럼 회전하는 속도가 빠르면요, 이 편의량이 큽니다. 이해 가나요? 회전하는 속도가 빠를 때 편의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좀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우리 저 뒤쪽에 우리 오투에선 다 배웠으니까, 속도라고 하는 게 란다 제로의 델타 란다 곱하기 c. 즉, 일단 요걸 우리가 이제 보통 편의량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건데, 요게 속도하고 비례하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변하는 거는 얘가 변해서 우리가 편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편의량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는요, 속도가 빨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더 가까이 존재해서 인력이 커져가지고 빠르게 회전을 하게 되면 더 큰 편의량을 나타내게 되면서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편의량이 커지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37번 넘어가도 되겠지? 자, 다음 39번 잠깐 볼까요? 39번? 39번이 질문이 없네? 자, 39번에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자, 우리 아까 니은에 대해서 정리 좀 했다, 그자? 니은에 반지름이 몇 배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는 빨리 밝기 감소율을 갖다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밝기 감소율. 그리고 이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에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으로 보라고 했었지, 그지? 근데 중심별이 반지름이 같고라고 했으니까 사실 얘는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밝기의 감소율이 여기는 0.00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밝기의 감소율이 0.01이 되네. 돼? 그러면 적당히 맞춰주면 여기가 여기 1로 만들어주면 얘가 얼마 돼? 0.3이 되네. 이게 밝기의 감소율입니다. R제곱이 0.3 대 1이란 얘기야. 그럼 R은 얼마가 돼야 돼? R은 루트 0.3 대 1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의 반지름은 나의 몇 배냐? 0.3배가 아니라 루트 0.3배입니다. 됐죠? 네. 아까 계속 했었던 거 한 번 더 한 거고. 자, 나는 디귿 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너네가 다시 좀 봤으면 좋겠다 한 거거든? 디귿 보기. 자, 디귿 보기를 보면요. 중심별의 흡수선의 파장을 좀 물어보고 있는데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하고 식현상이 끝났을 때 하고를 갖다가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에 그려서 좀 봐준다면 공통 질량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구에서 시선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식현상이 일어난 지점이 어디냐면 식현상은 항상 별이 뒤에 있고 행성이 앞에 있을 때 이게 딱 이제 식현상이 일어난 상태일 거야. 그럼 별이 이렇게 가고 행성도 이렇게 가면서 이제 식현상이 시작되고 끝나고가 될 거거든. 얘들아, 그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쯤이냐면은 별이 한 요쯤 왔을 때 돼? 물론 직전이면 뭐 붙어서 그릴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 여기 왔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 직후라고 하는 건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요 지점을 T1 그다음 여기를 T2라고 한번 해볼게. 됐지? 자, 그러면 T1인 지점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런 상태야. 지금 자, 이 지점에서가 사실은 지구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있는 상태. 즉 가장 적색 편이가 최대로 일어난 상태야. 그러니까 파장이 제일 길어진 상태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아까 요 식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에 왔을 때는 어땠어? 원래의 스펙트럼의 흡수선 그 파장 길이값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지? 그리고 다시 이 지점에 왔을 때가 가장 짧아진 상태가 됐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파장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야. 됐지? 짧아지고 있는 거. 근데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하고 그 다음에 직후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기선 최대로 길어진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짧아진 형태고 여기는 원래의 상태에서 더 짧아지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 가능하지, 그지? 그게 디귿에 대한 얘기였어. 됐나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직전이 더 길죠. 됐나요? 네. 이게 디귿 보기가 좀 잘 나와. 계속 나와. 최근에 계속 몇 번 나왔어.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또 뒤에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얘들아, 지금 방금 얘기한 39번의 디귿이요. 42번에 디귿 하고 똑같은 얘기야. 맞지? 네, 이렇게 또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거라고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 기간 동안에는 그럼 얘들아 이 C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간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 기간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저 C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요. 이제 식현상이 거의 끝났어. 식현상이 끝나고 다시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그 전체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적색 편이가 청색 편이보다 더 먼저 나타난다. 이거 맞을까? 이거 아닙니다. 됐나요? 네, 청색 편이가 더 먼저 나타나겠죠. 됐나요? 그리고 요거는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별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래 별이 가만히 있진 않아, 그지? 공통질량 중심을 가지고 회전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식현상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행성이 이제 어떻게 돼? 별 뒤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보는 시선 방향에서는 행성은 더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거든. 근데 우리한테 멀어진다는 거는 별은 우리한테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청색 편이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43번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편의량에 대한 얘기였었고 가장 기본에 대한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같이 공전하는가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15년도에 나왔던 15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참. 그치? 네, 15년도에는 20번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료가 아마 그 당시엔 또 이런 문제들이 또 신박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지? 지금 자료가 많이 쌓여가지고 또. 네, 그렇지.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질문 나온 게 50번으로 가네요. 50번대로 가봅시다. 51번이 네, 질문이 나왔네. 51번 볼까요? 51번. 자, 51번 문제. 네. 이 51번 문제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디귿 보기죠. 디귿 보기. 네, 요 디귿 보기를 제대로 해야 요 다음에 나오는 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연달아서 풀이해줄 테니까 차이가 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일단 51번에 기억하고 니은은 빨리 해봅시다. 금방 해봅시다. 뭐 기억 니은 쉬운 거니까. 자, 일단 문제를 좀 보니까 시선 방향이 얘들아 여기야. 지구가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행성이 여기 있는 상태고, 중심별이 가운데 있는 상태네. 근데 요거 조금 좀 작아가지고 내가 옆에다가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 요게 공통 질량 중심이고요. 저기 점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그 다음에 크게 그린 게 이제 중심별의 궤도, 공전 궤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뒤가 행성의 공전 궤도. 그러면 지금 여기가 행성 A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행성 A가 이렇게 오고 있네요. 그러면 그때의 중심별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겠네. 됐지?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A'인 상태를 좀 보면은, 자, A'인 상태는요, 여기가 이제 A'인 상태고, 행성은 이렇게 오겠네요. 됐죠? 그럼 그때의 중심별은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시선 방향은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될 거야. 됐지? 그리고 이 각이 이제 30도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식현상을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가?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지금 나란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별이 여기 와주고 행성이 여기 와준다면 식현상 가능합니다. 다음 니은, 행성이 A를 지날 때는 중심별은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행성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거든. 중심별 어떻게 돼야 돼? 멀어져야 된다, 그지? 그럼 청색 편이가 아니라 뭐야? 적색 편이가 나타나겠네요. 이거 주어 주의해야 돼. 그지? 행성이 멀어지냐, 별이 멀어지냐에 따라서 행성이 멀어진다는 건 별이 가까워진다는 의미고. 되지? 행성이 가까워진다는 건 별이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반대예요. 그럼 너네가 이제 항상 적색편이 청색편이 얘기를 하면은 뭐에 꽂히냐면은 멀어진다에만 꽂혀가지고 행성이 멀어진다 이러는데 적색편이 막 이러고 있거든. 행성이 멀어지는 건 별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청색편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항상 주어를 좀 봐주세요. 그래.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한두 명이 아니야. 멀어진다? 적색편이? 내가 도플러 효과를 알다니. 막 이러면서 하는데 주어를 잘 봐줘. 자, 그래서 일단 니은까지 완료가 됐네요. 됐죠? 네, 니은이 틀렸고. 자, 디귿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의 크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파장 변화라고 하는 게 델타란다 얘기하는 겁니다. 델타란다. 편의량 얘기하는 거야. 편의량이 A를 지날 때랑 A'을 지날 때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이 편의량이라고 하는 거는 식을 잠깐 썼었죠. 허블 법칙에 대한 식을. 속도에 대해서 란다 제로, 델타 란다 곱하기 c. 되니 이 편의량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 이 속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속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 방향에서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선 속도. 됐지? 우리한테 이 비스듬한 속도는 의미 없어. 되니? 그럼 비스듬한 속도가 아니라 이 비스듬한 속도를 벡터 분해시켜줘가지고 시선 방향의 속도를 우리는 측정을 할 테니 그 시선 방향을 구해줘야 된다. 시선 방향의 속도를 구해주면 저 파장 변화가 몇 대 몇인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실제 우리가 여기서 파장 변화의 크기라는 게 파장이 몇 나노미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계산 못 하잖아. 근데 결국 이제 속도를 비교해라 라는 얘기야. 됐지? 네. 자, 그러면 일단 A에서의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지금 시선 방향과 완전히 나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는 시선 속도는요, 그냥 V라고 할 수 있겠네요. V라고 할게 내가. 전체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V라는 속도로 얘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어. 따라서 A'에 왔을 때도 얘는 V라고 하는 공전 속도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는 공전 속도가 필요한 게 아니야. 시선 속도가 필요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수평 수직으로 벡터 분해를 시킬 겁니다. 됐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이 필요해? 이쪽 나란한 성분, 요 성분이 필요합니다. 요 성분의 각을 갖다가, 요 성분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야.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게 이제 V 값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파란색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얘들아, 요 삼각형 보이니? 요 삼각형? 네, 지금 30도의 값이 나와져 있는 상태고요. 요게 30도라면 요쪽이 60도가 되겠지. 그러면 요 가운데 내가 점 찍은 요 부분이 30도가 되겠네요. 되나요? 네.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요게 30도라면 얘들아, 지금 파란 색깔 벡터 분해시킨 요 X친 요 부분이 다시 또 얼마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거야. 네? 그럼 내가 이번에는 요 삼각형을 그려볼 겁니다. 되나요? 네. 저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요게 이제 V에 대한 값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야. 근데 요 각이 60도네. 어떻게 구해? V 코사인 60 해주면 되죠. 그래서 파란 색깔에 V 코사인 60도. 돼? 이거 돼? 이거 화살표 이거 도는 거 돼? 오케이. 되죠? 네. 코사인 60이 2분의 1이지, 그치? 네. 따라서 이 A' 위치에서는 V라고 하는 공전 속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선 속도는 2분의 1 V밖에 안 돼. 그래서 A를 지날 때 V였었고요. 그 다음 A'을 지날 때가 2분의 1 V였습니다. 그럼 A를 지날 때 A'을 지날 때의 V가 2분의 1 V의 2배이다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정답이 기억 디귿이 됩니다. 됐나요? 네,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니 혹시? 55번이요. 55번. 55번 바로 갑시다. 네. 얘들아, 이 그림을 이제 충분히 몇 번이었니? 51번이었나? 51번을 갖다가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은 51번이 21년 평가원 문제거든. 6월 모평 평가원 문제거든. 23년 평가원 문제 똑같이 6월 모평으로 나온 형태고요. 이걸 보면서 드디어 나와. 이런 이거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또 왜 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봤었던 거. 이게 수능은 얘들아, 수능 문제는 이렇게 안 본 형태의 유형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도 예고편으로 좀 알려줍니다.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통해서. 그게 올해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한 2, 3년 전 6월, 9월 수능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 그게 이제 예고편이 되고 힌트가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전에 나왔던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벡터 분해는 이제 뭐 식은 죽 먹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자, 너네가 요 지금 했었던 내가 벡터 분해 했던 요거는 집에 가서 혼자서 다시 한번, 반드시 혼자서야, 반드시 혼자서 다시 한번 벡터 분해를 해봐야 돼. 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맞지 60도 맞지? 그렇지, 이게 되거든. 근데 집에 와서 혼자 하면은 갑자기 선도 막 수직으로 못 그리고 분해부터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네들이 혼자서 연습을 좀 한번 해봐야 돼. 알겠지? 자, 요거 일단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는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전 원궤도를 나타낸 거고, 나는 시선 속도에 따라서 지금 시선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행성이 A 위치에 존재하고 있을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6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요, 지금 시선 방향에 대해서 A 쪽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냥 전체가 다 시선 속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붙어져 있거든. 옛날에는 마이너스가 뭐고 플러스가 뭔지를 알려줬는데 이제 안 알려줘. 얘들아, 플러스, 시선 속도가 플러스인 게 이게 후퇴예요, 후퇴. 반드시. 그리고 항상 중심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은 중심별만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는 별이 접근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행성이 A 위치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 60이래. 그 얘기는 얘들아, 행성이 A 위치에 있을 때 중심별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 얘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가
접근하고 있구나. 시선 방향으로.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 그래서 순서가요. 행성의 공전 방향은 A, B, C 순서가 맞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서는 호텐지 접근인지를 판단을 해서 공전 방향을 갖다 먼저 정해줄 수 있어. 됐지? 자, 그 다음 디귿 보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디귿 보기를. 아까 우리가 51번에서 연습했던 그게 이제 디귿 보기에 대한 얘기거든.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행성이 지날 때가 행성이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의 몇 배냐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여기서는 파장 변화량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시선 속도라고 막바로 그냥 물어봤습니다. 더 쉬워졌지? 더 쉬워졌어. 자, 그럼 B를 한번 보겠습니다. B를. 자, B 지점에서는 지금 A에서가 V라는 속도를 가진다면 B 지점에서도 V라는 속도를 가질 거고 C에서도 V라는 속도를 가질 겁니다. 근데 이 B하고 C 지점에서는 비스듬한 시선 공전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빨리 벡터 분해시켜줘가지고 네, 그 시선 속도 방향을 갖다 시선 방향에 대한 시선 속도를 구해줘야 돼. 그러면 빨리 얘를 벡터 분해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성분을 갖고 와줘야 되겠니? 그 중에서 요 시선 방향과 나란한 요거 두 개를 갖다가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각이 참 아름답죠? 45도, 15도. 15도 합치면 어차피 60도 될 거니까, 그지? 요거를 갖다가 네. 자리가 너무 좁다, 그지? 네. 자리가 너무 좁네요. 네,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네. 내가 요거 그리는 동안 너네 한번 계산해봐봐, 너네도. 한번 그려봐봐. 연습장에다 그려보든지. 자, 우리 B부터 한번 해볼까요? B부터. 자, B 같은 경우엔 지금 내가 공전속도 V를 그렸고 요거를 벡터 분해를 시킬 겁니다. 요 성분을 지금 구할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가 45도로 나오거든? 그럼 요 각도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각이 45도 될 거고 그럼 얘도 45도, 얘도 45도. 돼?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V 코사인 45도. 되나요? 그래서 자, 시선 속도가 V 코사인 45도. 그래서 2분의 루트 2V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C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보면 C도 지금 접선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요거를 다시금 벡터 분해를 시켜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번엔 어떤 삼각형을 봐야 되는 거냐면 요 삼각형을 보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요게 45도였고 요게 15도였거든. 두 개 합치면 60. 그러면 요 부분이 30. 여기가 60. 여기가 30. 여기가 60 되겠네. 되니?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얼마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V 코사인 60이 되겠네요. 얼마야? 2분의 1 V가 되겠네. 되죠? 네. 따라서 디귿에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의 루트 2배다.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의 루트 2배. 맞지? 그지? 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니은 보기를 한번 봅시다. 니은 보기.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500나노미터의 기준 파장을 갖는 흡수선의 최대 파장 변화율 델타 란다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 됐지? 네. 요거는요. 우리 아까 내가 식이 V라고 하는 거는 란다 제로분의 델타 란다
곱하기 c로 쓸 수 있고 이 v라고 하는 거는 여기 시선 속도가 나와져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그 방향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숫자 그냥 60 가져올 겁니다. 도는 신경 안 쓸 거고요. 그 다음 기준 파장이 얼마라고 했냐면 500나노미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델타 란다를 구해야 되고 빛의 속도 나와 있죠.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나 하나만 얘기할게. 잠깐만 들어봐. 잠깐 들어봐. 얘들아, 우리가 보통 빛의 속도라고 얘기를 할 때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가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거지 싶은데 어디에서 기출문제입니다. 모평이나 수능 중에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주는 건 시선 속도를 미터 퍼 세크로 주고 얘를 킬로미터 퍼 세크로 준 적이 있어. 그럼 뭐라 해줘야 돼? 단위를 맞춰줘야 돼. 단위를. 그지? 그렇게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 60에다가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킬로미터로 바뀌니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바뀌니까. 됐지? 그러면서 요거는 500분의 델타 란다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요렇게 갖다 쓰면 되고 아니면 60 해주고 그냥 요거를 이렇게 8승으로 바꿔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단위 한 번만 확인하라고. 알겠지? 킬로미터 단위면 얘도 킬로미터 얘도 킬로미터면 아무 상관없어. 근데 하나는 미터 퍼 세크고 하나는 킬로미터 퍼 세크면 요거는 단위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됐죠? 여기는 지금 둘 다 미터 퍼 세크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이 더 문제인가요?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이게 지금 0.001이거든. 1000분의 1이거든. 얼마 나와? 계산하면 10,000분의 1 나오지 않나요? 아니? 네, 10,000분의 1. 소수점 많아지면 너네 또 정신 못 차리거든. 그지? 그래서 소수점 많아지면요. 10의 마이너스 4승 그냥 이렇게 써. 그리고 분수로 써. 분수로. 제발 소수점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그 시간의 압박에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수로 쓰세요. 분수가 진짜 안 틀려. 틀렸지? 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58번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58번이요. 지금 이게 이제 58번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시선 속도 변화를 갖다 관측하는 방법이 있었고 식현상을 보는 방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보는 게 있었어. 그치? 자, 보면은 지금 가가 이제 식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나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한 거는 여기 56번에 대한 그림도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되나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별이 2개가 나옵니다. 별이 2개가. 이 2개를 반드시 구분을 좀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지구는 이쪽, 시선방향 이쪽입니다. 자, 이쪽인데 지금 별이 X라고 하는 별도 나오고 그 다음 P라고 하는 별들도 나와. 됐지? 우리가 우리한테서 아무튼 멀리 있는 별을 배경별이라고 합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ABC에 위치해 있는 얘들이 배경별이 되는 거고 이쪽 그림에서는 이게 이제 배경별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서 멀리 있으니까. 돼? 근데 지금 이제 56번과 58번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56번은 중심별이라고 불리우는 요 가운데 있는 요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요 원래 별들 요 별을 고정시켜 놓고 배경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좀 한 거고 그 다음 요 58번의 그림은 배경별을 갖다 고정을 시켜놓고 중심별이 이동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 그림으로 사실 배웠죠. 그치? 근데 이거나 저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됐죠?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배경별과 일단 중심별을 구분을 해주고 우리는 누구의 밝기를 측정하는 거냐면 배경별의 밝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밝기가 배경별의 밝기야. 근데 우리가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관측하는 목적이 뭐야? 행성이 있냐 없냐거든? 그럼 그 행성은 누구 행성이냐면 중심별의 행성이 있나 없나를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별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중심별의 밝기를 보는 게 아니야. 중심별에 행성이 있는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배경별의 밝기를 본다는 게 이게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만약에 이 중간을 지나가는 이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행성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식의 밝기가 관측이 될 거냐면은 이렇게 이런 식의 밝기가 관측이 될 겁니다. 가장 밝기가 밝게 관측되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관측자와 중심별과 배경별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가장 밝기가 밝게 관측이 될 거야. 볼록 렌즈 효과 같은 것들이지. 근데 그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의 왜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 렌즈 현상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 행성도 중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행성에 의해서 이게 자그마한 이런 또 밝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우리가 또 책에서 보던 거는 또 이 뒤쪽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왔었어, 그지? 또 이거랑 다르잖아요 하면 안 되고 같은 겁니다. 근데 행성이 먼저 지나가냐 아니면 행성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중심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행성이 지나가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같은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밝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할 거다. 됐지? 네. 중심별, 배경별, 주어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네. 요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잠깐 볼까요? 60번? 60번에 지금 그 그래프에다가 라지 T1, T2, T3, T4를 다 기록을 했나요? 기록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지, 그지? 맞지? 네. 반드시 뭐부터 챙겨줘야 되냐? 시선 방향부터 먼저 찾아주고, 알겠지? 시선 방향부터 찾아주고, 그 다음 중심별이 나한테서 가까워지는 거, 멀어지는 거부터 찾아주면 됩니다. 중심별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가 멀어지는 적색 편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후퇴한 여기 T4, 이게 T4가 되네. 그지? 그 다음에 T2에 해당하는 게 가장 접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T2라고 볼 수 있겠네요. T2, T3, T4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네. 그러면 문제에서 행성이 A에 위치할 때라고 하는 거는 A에 위치할 때 그럼 여기가 행성이 A면 중심별은 여기 T4랑 T5 사이겠지, 그지? 네. 그래서 얘가 T4, T5 사이. 네, 이렇게 이제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얘들아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요, 이제 이거 19년도 문제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만 줄 겁니다. 그림을 안 줄 겁니다. 니네가 그리도록. 왜? 이거 아니 이거 왜? 못 그려? 그릴 수 있어야지. 그리는 거 뭐 가운데 공통 질량 중심 찍고 원 2개 그려가지고 그지? 체크하면 끝나. 네, 안 줄 테니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61번 잠깐 볼까요? 61번.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의 시선 속도를 관측해서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너무 당연한 문제긴 한데 기억 보기 잠깐만 볼까요? 기억 보기. 행성의 스펙트럼 관찰하는 거 맞나요? 별이죠, 별. 그지? 이게 너무 기본이어가지고 애들이 내가 모르던 행성을 관측했던 거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별입니다, 별. 네, 기억은 틀린 거야. 됐지? 네. A 시기에 행성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그러면 별이 접근하고 있어요. 별이 접근하는 거니까 행성은 멀어지고 있는 게 맞겠지, 그지? 네. 주어 잘 읽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B 시기도요. 지금 B는 절대로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면 별이 가장 멀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지? 그 멀어진 상태에서 가까워진 상태로 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시선 속도 0인 이런 지점들에서 위치를 찾아보면은 식현상이 나타나는 위치를 찾을 수 있겠지. 되나요? 근데 보통 멀어지고 난 다음에 가까워지는 그 사이에서 우리한테서 식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쯤이 이제 식현상이 나타나는 형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62번 잠깐 볼까요? 62번. 62번이 질문이 안 나왔네. 62번 질문 많던데. 네, 6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의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거고, 나는 자 같은 외계 행성인데 얘를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을 갖다 바꿨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같은 외계 행성인데 공전 궤도면만 살짝 들어 올린 거야. 원래는 나란하게 보다가. 자, 가가 지금 딱 나란하게 봤을 때에 대한 얘기고요. 나가 이제 살짝 들어 올린, 뭐 내린,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냥 이해를 좀 시켜주자면 이런 거야. 보통 중심별이 있고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중심을 돌겠지. 네. 이런 형태, 여기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행성이 이렇게 쭉쭉쭉 가는 요게 이제 가의 형태라면, 그러면 공전 궤도면이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공전 궤도면을 이제 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리곰을 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요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되나요? 공전 궤도면을 이렇게 들면 중심별은 가만히 있는데 행성이 지나가는 궤도 자체가 이렇게 짧아질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중심을 지나는 기간보다는 훨씬 더 짧아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별을 가리는 시간도 짧아지겠죠. 되나요? 네,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히 다른 형태가 아닙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기억에, 네, 그럼 그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거는 가는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이 없지. 0이지 0. 근데 나는 얘를 이제 들어 올린 형태니까 세타라는 각이 존재하겠지, 그지? 그래서 나일 때 크다라는 말이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니은에 행성의 단면적 분의 중심별의 단면적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땠어? 중심별의 단면적분의 행성의 단면적을 이 밝기 감소로 보통 얘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얘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했거든. 반대로? 그럼 반대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중심별의 밝기가 얼마만큼 감소했냐면 0.003만큼, 즉 1000분의 3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되죠? 네. 자, 근데 중심별이 지금 변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심별의 단면적은요 그냥 1로 두면 되겠습니다. 1로 두고 행성의 단면적이 지금 1000분의 3만큼이 변한 형태야. 반지름 아니고 단면적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럼 값이 얼마가 되니? 3분의 1000. 그러니까 당연히 100보다는 큰 상태가 나오겠네. 되죠? 네. 그다음 디귿에 반복되는 주기. 얘들아 주기는요. 지금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공전 궤도면만 들어 올린 거기 때문에 주기 변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답이 기억니은 디귿이었어. 넘어가겠습니다. 65번 질문? 65번. 네, 65번에 니은이 지금 질문이 나왔네요. 자, 그림 가는 별 A하고 B가 상대적 위치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B는 거의 위치의 변화가 없고요. A가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경별 누굴까? 배경별. A일까 B일까? B입니다. B. 왜냐면 너무 멀리 있으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 그지? 네, 그 시차, 연주 시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고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B가 배경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A가 이제 그거를 지나가고 있는 형태구나. 그래서 지금 가에서의 이 중간 이 그림이 이제 A하고 B가 가장 딱 일직선으로 겹쳐진 시선 방향과 일직선으로 겹쳐진 상태. 즉 어디냐면은 여기 가장 밝기가 밝게 측정된 이 상태가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상태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문제에서 또 알려주기도 했다. 얘들아 여기 보면 B는 A보다 지구로부터 멀리 있고, 그지? 이게 21년도 수능에 나왔으면 이제 이런 거 빠지겠다. 누가 이제 배경별인지, 그지? 누가 중심별인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네, 보기로. 그지? 네, 그런 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니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보기. 나에서 별의 겉보기 등급의 최대 변화량이 1등급보다 더 작은가라고 되어 있네. 자, 별의 원래 밝기를 우리가 1 정도로 봤습니다. 상대값을. 그지? 근데 제일 밝아졌을 때의 밝기를 보니까 얼마쯤 되냐면요. 3 정도 되네요. 몇 배 됐어, 밝기가? 네, 밝기가 3배 됐습니다. 물론 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겉보기
이 밝기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얘를 갖다가 밝기가 3배가 된 거를 등급으로 변화를 시켜본다면 우리가 늘상 하던 그 별의 그 광도비와 별의 등급차 어떻게 됐었어? 2.5의 등급차가 결국 밝기비, 광도비가 됐었죠. 그럼 여기 밝기 3배니까 3배라고 하는 건 2.5의 1보단 큰데, 그지? 2보다는 작아. 그지? 2.5의 제곱이 얼만데? 6. 내가 6.25 하면은 지구과학 공부하는 거 아니? 지구과학에서는 약 6.3배라고 한다. 지금까지 기출 다 6.3배로 나왔다. 그지? 계산하지 마라. 자, 6.3배. 2.5의 세제곱 얼마? 16배. 자, 4제곱 얼마? 마이크로 니 음성이 들어갔을까? 외웁시다. 제발 좀 외웁시다. 제발. 이거는 진짜 기본이야. 2.5의 세제곱이 16이고요. 이런 얘기 안 해. 중3 16살 이런 거 하라니까? 이제 만 나이 돼서 아닌가? 그냥 하라고. 중3 16살 하라고. 2.5의 4제곱은? 그래, 이거 4 갖고 와서 이제 40 하라고. 됐지? 2.5의 5제곱이 100배 되는 거고. 됐죠? 네, 그래서 제곱이 6.3인데 밝기가 6.3배보다는 안 되고 2.5배보다는 이제 더 크기 때문에 밝기의 변화가요. 등급의 변화 1. 얼마만큼 변했을 겁니다. 문제에서 최대 변화량이 1등급보다 작아? 그러니까 0. 몇 등급이야? 아니지. 1등급보다는 크죠. 1. 얼마니까.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 이제 만 나이가 됐어, 그자? 그렇네. 생일 안 지났으면 2살 빼면 되지. 그럼 너네 그렇지, 지났으면 1살 빼. 17, 18이야, 너네? 18. 지났어. 지났어? 그럼 다 18살이네? 좋겠다. 18살이구나. 그렇구나. 네, 넘어갑니다.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자, 71번이 질문이 나왔죠? 71번. 근데 그 전에 볼만한 건 뭐 다 비슷하네요. 70번 괜찮나요? 70번? 70번 막 풀었나요? 70번 왜 질문 없지? 70번 디귿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안 괜찮아? 그래. 괜찮아. 고맙다. 안 괜찮다. 오케이. 자, 설명하고 싶었어. 자, 봅시다. 70번에 지금 보면은 공통질량 중심이 그 중심별 안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공통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중심별의 궤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예쁘게 중심별의 궤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 궤도 따라서 중심별을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뭐 기억 니은은 괜찮을 것 같고, 기억 니은. 아까 니은도 내가 편이랑 얘기해줬었지, 그지? 네, 그게 이제 시선 속도 최대값으로 나온 거니까 같은 얘기라서 기억 니은 괜찮을 것 같고, 디귿 한번 볼 텐데, 자, 디귿을 보면은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의 크기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크냐라는 거야. 얘들아, 파장 변화의 크기라는 건 결국 뭐라 그랬어? 시선 속도 변화. 그럼 뭐 해야 돼? 팩터 분해. 되니? 팩터 분해로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요. 공통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각이 생길 겁니다. 됐죠? P2에 대해서는 P2는요. 이만큼의 각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갈 경우에 방향이 틀렸네요. 방향이 반대네요. 이렇게 가야 되네.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팩터 분해시켜줘가지고 요 방향을 갖다가 찾아줘야 되는 거고, 시선 방향이 이쪽이니까. 다음 P3 같은 경우에는 어때야 돼? P3는 각이 왼쪽 작습니다. 맞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갈 거고, 얘를 벡터 분해를 시켜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지금 이게 정확한 세타 값이 나오진 않았어. 근데
우리가 세타 값의 비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교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보면은요, 우리가 이 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줘야 되면 요 각을 구해줘야 되겠네. 그지? 요게 세타라면은, 자, 요 x친 얘가 90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요. 결국 요 점, 요게 뭐가 돼? 세타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걸 v로 잡는다면은 v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됐나요? 네. 얘도 사실 v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야. 그럼 우린 뭘 비교해줘야 돼야 되냐면 세타 값을 비교해주면 됩니다. 맞죠? 얘도 지금 요게 지금 세타 값이거든. 됐지? 그 세타 값이 이 누구랑 비교가 될 거냐면은 이 각을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면 여기가 세타 값이 될 거고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 값이 되면 여기가 이제 세타 값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v 코사인 세타. 마찬가지로 시선 속도는 v 코사인 세타가 나올 겁니다. 세타가 누가 더 크니? 세타가 P2가 P3보다 세타 값이 더 큽니다. 코사인 세타 값이 누가 더 커야 돼? P3가 크죠. 90도 이내에서니까. 됐지? 그래서 디귿이 P3가 P2일 때보다 크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왠지 70번을 기억, 니은 틀려서 2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1번이요. 네. 71번과 73번이 질문이네요. 네. 해봅시다. 네, 어려웠을 겁니다. 71번, 73번은. 해봅시다. 한숨 왜? 갑자기 한숨 왜?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71번 결국 뭐냐면 얘들아, 71번 우리 맨날 했던 벡터 분해, 맨날 아니고 오늘 했던 오늘 했던 벡터 분해에 대한 얘기야. 자,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아까 공전 속도를 v로 두고 그 다음에 시선 속도를 이제 뭐 v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줬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문제를 어떻게 줬냐면요. 시선 속도를 우리가 v 코사인이라고 불리우던 그 시선 속도를 v라고 줬어. 그리고 공전 속도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본 것 뿐이야. 괜찮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자, 문제에서 지금 보면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기역을 보니까 지구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는 중심별이 기역에 있을 때랑 니은에 있을 때랑 즉 행성까지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행성의 위치를 좀 봐줘야 되는데 또 이 문제는 봤더니 지금 또 행성의 그 궤도를 아예 그림을 안 그려줬어. 그럼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려주면 돼? 같은 공전 궤도 면을 가지듯이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죠. 되나요? 그러면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해서 기역에 중심별이 있는 경우에는 행성이 여기 있겠네? 여기 기역 프라임의 위치에 행성이 있을 거고요. 니은은 여기에 니은 프라임의 행성이 존재하겠네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 이쪽이야. 자, 시선 방향에서는 기역 프라임이 가깝니? 니은 프라임이 가깝니? 기역 프라임이 가깝죠. 그래서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에 있을 때가 중심별이 동그라미 기역에 있을 때가 더 가깝다. 맞는 얘기네요. 중심별이 기역에 있을 때 행성은 기역 프라임 위치에 있으니까 더 가깝다. 그죠?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디귿 먼저 할까요? 어려운 거 제일 나중에 할까요? 네, 디귿. 네, 디귿 간단합니다. 중심별의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을 이루는 각이 현재보다 더 작아진다면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우리 아까 그 같은 외계 행성계에 대해서 각이 0도일 때랑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얘기했었잖아. 그때 내가 죽이 달라진다고 했었어? 안 달라진다 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죽이는. 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니은의 공전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공전 속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자, 주어진 각도가 60도입니다. 자, 요 60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접선 방향의 속도를 갖다 그림을 그렸어. 됐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공전 속도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야. 됐지?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시선 방향에서는 빨리 벡터 분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벡터 분해를 시켜줘서 시선 방향과 나란한 지금 진하게 그리고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된 거야? V가 된 겁니다. 요게 V가 된 겁니다. 각 찾아줄 수 있겠니? 각?
얘들아 여기 반대편이 여기 60도야. 여기 60도. 요거 얼마야? 60도. 그렇지. 60도. 그러면 요걸 내가 x라고 둘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x 코사인 60이 뭐라고? v. 그래. 그럼 x는? 2v. 그래. 됐나요? 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이 됩니다. 진짜 똑같지? 진짜 똑같은 거야. A를 B다 라고 했던 걸 B가 A다 라고 거꾸로 물어본 겁니다. 같은 문제예요.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해보세요. 혼자 벡터분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3번. 네, 73번. 아, 73번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인데, 아, 사실 이 문제를 내가 처음에 내가 수능날 내 기억엔 그 수능날 내가 수업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 아, 수능 시험지가 8시 15분인가 올라옵니다. 홈페이지에. 네, 거기 이렇게 홈페이지에 떠있거든. 그래서 내가 8시 한 10분부터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왜냐면 이제 고3 애 중에 하나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한 4시가 좀 안 된 시간에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난 사실 깜짝 놀랐어. 네, 그러니까. 아니, 4시? 4시? 아, 나 정확한 시간이 지금. 근데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에 정확한 시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4시 반이 안 됐을 시점인가 뭐 그랬어, 아무튼. 근데 나는 생각하기에 아니 이게 지금 시험 시간인데 어떻게 연락을 하지? 얘 혹시 중간에 나왔나? 뭐야 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연락을 하는데 이제 시험은 다 끝난 상태였고 이제 그 시험지 그거 부수 확인한다고 대기하라고 하는 시간이었나 봐. 그 시간에 이제 갑자기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쌤 이러면서 그러면서 연락이 와가지고는 진짜 못 보던 게 있었다. 못 보던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렇지.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애들이 많이 하는 얘기여서 너무나 뭐 많이 하는 얘기여서 야, 네가 못 본 문제가 없다. 못 본 게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로 73번의 디귿 보기는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보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괜히 그러지 마라. 너 분명히 다 공부했었던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문제지 나오고 내가 확인하고 우리 얘기를 하자 하고 봤는데 아 진짜 좀 네, 그동안 언급을 전혀 안 했었던 부분들이 좀 나와서 좀 미안했어. 그렇게 말한 게. 그래서 73번의 디귿 보기는요 사실 좀 네, 어려웠던 게 맞습니다. 근데요 정답률 이 뒤에가 거의 뭐 20번 뿐만 아니라 뭐 18, 19, 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30%가 안 넘었을걸? 다? 막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뭐 15번 문제 하나도 뭐 한 그렇게 낮았던 것 같고. 네. 50%는 무조건 안 됐습니다. 다. 지학은 지금 한 2, 3년째 계속 어렵고. 근데 어렵다는 표현을 하기가 좀 그래.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게 문제만 딱 봤을 때는 사실 18년, 19년도 문제가 더 어려워. 문제가 딱 봐도 와 이건 어려운 문제구나. 되게 복잡한 문제겠구나. 이런 느낌이 되거든. 18년, 19년 문제들은. 근데 최근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어렵겠다. 물론 이 문제는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거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들은 이게 와 이거 어렵겠다. 복잡하겠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럼 뭘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냐면 개념을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5개념들. 5개념 그 헷갈린다는 그 애매해요라는 말들이 나오는 그런 애매해요라는 말들이 그럼 왜 나오냐. 제대로 개념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너네들이 지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느낌들이 좀 들 때가 있냐면 아 내가 이제 확실하게 이 부분은 좀 알겠다 싶은 게 있고 아 요거는 조금 좀 찝찝한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 찝찝한데라고 하는 데서 분명히 수능을 치다 보면 어려운 애매한데 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그런 찝찝한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그 제대로 좀 파서 네, 모두 다 해결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찝찝한 게 남아있으면 안 돼. 네,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네,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은 너네가 이제 완전 기본서를 다시금 보는 거는 사실 좀
시간이 좀 그렇긴 하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전체 기본서 정독이라든지 완전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탐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사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과탐밖에 없습니다. 과탐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 아니, 너희들에게 나는 자신감을 주고자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와서 어떤 과목을 포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다고 엄청난 성적의 상승을 기대한다? 이것도 사실은 국영수에서는 말이 안 돼. 그럼 지금부터 국영수의 비율을 줄이고 과탐을 늘리느냐? 사실 그것도요 조금 그런 게 국영수는 꾸준히 안 하면 이제 그거는 점수가 확 오르진 않지만 또 안 하면 확 떨어지거든. 확 떨어지거든. 항상 하던 대로 꾸준히 국영수는 해주고 네, 탐구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나 이럴 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학교를 안 가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그 오전 시간에 그 시간을 조금 더 탐구에 쏟아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등급보다는 무조건 한 등급 이상은 높게 받을 수 있다. 탐구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7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문제를 틀려도 다른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두 문제 정도? 세 문제까지 틀려도 점수만 잘 이렇게 뭐 2점짜리 하나 틀리고 뭐 3점, 3점 이렇게 틀렸다면 1등급 나왔어. 작년에. 컷이 42점인가? 이랬으니까. 42, 41 이랬으니까 네, 3개가 틀려도 네, 1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문제는 이런 정도까지 알아야 되냐 막 이런 거를 걱정하면서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하고 이런 거 이제 비슷한 문제 형태로 나올 수도 있으니 비슷한 형태로 나왔을 때는 대신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 한번 기출됐던 거니까.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연습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틀리면 안 돼. 기억 니은은 이건 너무 많이 했었던 부분이라서 이건 틀리면 안 돼서 기억 니은 간단하게 먼저 봅시다. 자, T1일 때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는 원래 광도의 99.75%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여기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요거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지? 그럼 우리가 요 밝기 감소율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 밝기 감소율을 갖다가 비교를 해줘가지고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단서를 좀 보니까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해서 행성의 반지름이 20분의 1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내가 중심별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한다면요. 행성의 반지름은 20분의 1이니까 얼마? 20분의 1 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네. 그리고 또 주어진 게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4.2배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자,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해서 4.2배다라는 얘기니까 행성의 중심에서부터 중심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4.2R이라고 쓸 수 있겠구나. 돼? 다 여기 이거에 대해서 이거고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R값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아름답지 못해. 소수 싫어. 분수 싫어. 바꿀 겁니다. 그러면 요거 분수 바꿉시다. 20분의 1R을요. 그냥 R로 바꾸겠습니다. 얘를 그냥 R로. 되니? 그럼 곱하기 20 해준 거야. 맞지? 그럼 얘 얼마 돼야 돼? 20R 될 거고 얘는 이거 곱하기 20 해주면은 얼마? 84R 될 겁니다. 어차피 뭐 이렇게 우리가 몇 배냐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억에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라고 하는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에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했었지. 중심별의 반지름이 20R이거든. 20R의 제곱에다가 행성의 반지름이 R입니다. 그지? R의 제곱. 20R의 제곱에 그냥 R의 제곱. 그럼 날리겠지. R제곱, R제곱 날리면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은 얘는 20의 제곱분의 1 얼마야?
400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소한 게. 됐나요? 얘들아 400분의 1은요. 얼마 되니? 1000분의 얼마 돼? 맞아? 아니다. 이거 그냥 바로 고치지 말고 얘들아 이거 어차피 퍼센트니까 그냥 100 곱합시다. 100 곱하면 바로 나오겠네. 퍼센트니까. 그치? 그럼 더 계산이 쉽겠지, 그치? 4분의 1이네요. 얼마? 0.25%가 감소한 거야. 그치? 그래서 99.75, 0.25 줄어든 거니까. 되나요? 네, 그냥 400분의 1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싶으면은 400분의 1을 갖다가 소수로 고쳐가지고 여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가 될 거냐면요. 0.9975가 될 겁니다. 그지?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백분율 곱해서 99.75 같은 값이라는 거야 결국. 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니은의 T2에서 T3 동안에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이 점차 길어지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지. 그지? 식현상 일어나면서 식현상 끝나고 나고 그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얘 흡수선 이거 파장 길어지냐 짧아지냐 그 얘기 했었잖아. 그지? 네, 그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자, 식현상은 항상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죠? 이쪽을 내가 시선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식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별 여기 있고 행성 여기 있고. 됐지? 네,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식현상이 일어난 상황이 T1이야. T1. 네? 여기가 지금 T1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저희가 T1. 그러면 T2, T3, T4, T5가 됐을 때 다시 여기가 돌아오니까 여기가 T2, T3, T4, T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T2에서 T3인 동안에 T2에서 T3인 동안에 라고 되어져 있어. 얘들아 지금 네, T2하고 네, T3 사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T2가 지금 가장 우리한테서 어떤 상태야? 청색 편의가 가장 많이 일어난 상태야.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짧아진 상태야.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 짧아진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니까 파장이 길어져야지. 얘들아 T3에서 T4까지도 어때? 파장은 길어집니다. 됐나요? T4부터는 다시 짧아지고 짧아지고. 얘가 네. 그래서 T2에서 T3까지는요. 파장은 점차 길어지는 게 맞습니다. 되죠? 네, 청색 편의에서 원래 걸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A일 때랑 네, T2일 때랑 시선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하, 시선 속도. 자, 시선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있잖아. 일단 T2는요. 어떤 때냐면 우리 시선 속도, 시선 방향하고 완전히 나란할 때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 중심별의 공전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그냥 시선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V가 되는 거야. 그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이제 A일 때가 문제가 되겠네. A일 때가. 자, A일 때가 어떤 때인지를 봤더니 A는요. 와, 식현상 일어나서 딱 끝나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나요? 네, 요거를 그림으로 내가 표시를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좀 크게 그리자. 이쪽을 시선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 여기 행성이 있으면 이게 이제 식현상이 일어난 형태가 되겠네. 됐지? 자, 근데요. 라지 A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식현상이 끝나자마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중심별이 있고 행성이 이렇게 둘러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얘가 행성이 여기 이렇게 여기 존재할 때 요게 이제 A의 상황인 거야. 우리가 얘를 약간 입체적으로 그리지 말고 그냥 시선 방향에서 봤다라고 했으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이게 중심별이면 행성이 여기 붙어 있으면 돼. 네, 요게 A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내가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심별이 이제 여기서부터 빠져나갔어. 근데 꼭지점은 맞닿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요 선에 대해서 행성이 이제 여기 이렇게 반대쪽이 맞닿아 있는 상태. 그래야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나와? 이런 모양이 나오지. 이해가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 중심별에 공전 속도가 있을 겁니다. 이 공전 속도 뭐 해줘야 돼? 벡터 분해시켜줘야 되지. 그 중에서 시선 속도 구해줘야 되지.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걸 구할 건데 일단 뭘 해줘야 되냐면 주어진 우리 그 뭐 반지름에 대해서 몇 알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그걸 한번 표현을 해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요 행성의 반지름을 우리는 R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여기 중심별의 반지름을 20R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됐나요? 네. 얘들아, 설명 다 듣고 난 다음에 필기하자. 듣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있었지. 뭐 있었어?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을 연결한 게 얼마? 84R. 하하, 자, 84R. 네,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요 가운데 기준선이 혹시 좀 헷갈리려나? 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됐죠? 네. 우리가 늘상 보던 삼각형이 안 나와, 그지? 네, 그럼 삼각형 만들어주면 되죠.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요걸 빗면으로 해서 네, 요런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0R, 얘가 행성의 R이 그대로 간 거기 때문에 R. 그러면 합치면 얼마? 21R이 되는 겁니다. 되지? 응. 그러면 요 삼각형 내가 그대로 밖에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네, 이런 상태예요. 여기가 21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빗면이 84R이 되는 상태. 돼? 그럼 뭔가 이렇게 각이 세타각이 나오겠네. 됐지?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선 속도를 구할 겁니다. 요게 지금 공전 속도고요. 공전 속도에 대해서 수직 수평 분해를 좀 시켜줄 겁니다. 됐나요? 네. 시켜주면은 일단 얘들아 우리가 요 각이 세타라고 하면 요 세타. 요 세타라고 하는 각을 가지고서는 뭘 구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점 찍은 부분 보여 여기? 점 찍은 부분? 요게 90- 세타가 되겠지. 그럼 요게 뭐가 돼? 요게 세타가 되는 거야. 이해가? 얘가. 그래서 요 부분이 점이면 요게 이제 세타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어떤 각을 구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내려오는 요 흰색깔 요거 구해야 되는 거거든. 맞지? 그리고 우리가 공전 속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얘가 그냥 V라고 두면 되는 거고. 그럼 뭐가 나와? V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들이 공전 속도인 V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주면은 시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는 세타 값이 예쁘게 30도, 60도, 45도 이렇게 나왔는데 없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쁜 삼각형에 뭐가 나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네. 얼마? 84R분의 21R. 얼마? 4분의 1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그럼 얼마야? 4분의 1 V가 되는 거죠. 이게 언제야? A 시기일 때 이 중심별이 가지는 시선 속도가 4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디귿 보기가 맞아 틀려? 자, 디귿 보기 볼까? A일 때가 T2일 때의 4분의 1배다. 맞네요. 되니?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처음 나오거나 하면은 원래 이 착한 평가원은요. 평가원은 절대로 보기를 기억, 니은이나 기억, 니은, 디귿을 둘 다 주지 않거든? 디귿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줬거든? 원래 항상? 근데 작년엔 안 착했네. 그래서 기억, 니은만 알고서는 사실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었습니다. 디귿을 알아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어요. 네, 필기를 좀 해놓고
웬만하면은 지금 본인이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그림을 한번 네, 스스로 그려보면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네, 어려운 문제 맞아요. 너무 절망하지 마. 괜찮아. 됐나요? 네. 자, 일단 네, 풀이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과제는요. 이제 뒤에 남아있는 마더텅 싹 다 풀어오면 됩니다. 네, 외부 은하 쪽하고 그 다음에 허블 법칙 그 다음 제일 뒤에 이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까지 네, 싹 다 풀어오면은 내가 지금 방금 해봤더니 한 70문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풀어오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오늘 네, 저 수능 특강 자료를 좀 줘서 풀어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과제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마더텅만 싹 다 네, 풀어오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네, 수능 특강 3단원 프린트 나가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한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네, 10분 동안은 그 우리 과제로 해왔었던 거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질문할 거 없는 사람들은 네, 지금 과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은하 쪽 네, 풀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앞에 또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면 됩니다. 됐죠? 네, 개석한 친구들도 과제 잘 풀어오고 네, 와서 다음 주에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